롤렉스는 현재 가장 가치 있고 인정받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 역사는 약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 소년이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시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은 추진력 있고 수수께끼 같으며 혁신적이고 마케팅 천재라 불렸으며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소년입니다. 1881년 3월 22일 독일 바이에른 콜룸바이에서 안나와 페르디난트 비스트로프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세 가족 중 둘째로 태어난 한스는 어렸을 때부터 불행을 겪습니다. 1892년 그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고 1년 후 아버지도 돌아가셔 12살에 고아가 되었죠. 그로 인해 한스는 외삼촌과 함께 지내는데 그의 삼촌이 아버지가 소유했던 철문상을 정리해 아이들의 교육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한스와 두 형제는 독일 바이에른의 명문학교 에르네스톤의 코부르크라는 곳에 입학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밝은 학생이었으며 여행에 관심이 많고 책 읽기를 좋아했었는데 특히 언어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 등을 배우며 매우 잘했다고 합니다. 1900년 스위스 제네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 한스는 기숙학교를 떠나 제네바로 이동해 취직하게 됩니다. 첫 회사는 진주를 다루는 곳이었는데 경직생으로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출 회사였던 이 회사는 진주를 구입하고 분류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라저도풍에 있는 한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하는 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쿠나코르텐이라는 스위스 회중시계 수출을 전문으로 하고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회사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여러 일을 했었는데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었던 한스는 비즈니스 서신을 다루는 일을 했었다고 하죠. 여기서 국제 전략 마케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은 매일 수백 개의 시계를 감고 정확성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1902년 군 복무를 위해 독일로 돌아가 2년간 군 복무를 마치게 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 1903년에 다른 시계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곳 런던에서 미래의 아내인 플로렌스 플랜시스 메이크로티를 만나 1911년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은 런던시의 가장 높은 지점 루드게이트 언덕에 있으며 상징적이고 유명한 명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905년 훗날 처남이 되는 데이비스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회사에 자신들의 이름을 따 비스트로프 앤 데이비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시계 및 부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시계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소규모의 스위스 시계 제조사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만들고 싶던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손목시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손목시계는 여성만 액세서리처럼 착용하고 약하고 고장이 잘 난다던가 하는 인식이 매우 강했고 회중시계를 선호했었는데 좀 더 남성적이고 부유한 남성들이 선호했었죠. 그도 실제 회중시계의 수집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스는 이런 회중시계가 매우 불편했고 손목시계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908년 회사의 이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 한스는 새로운 이름을 고민합니다. 최대 5글자로 짧고 발음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쉬운 단어를 알파벳 조합하여 고민합니다. 어느 날 아침 마차를 타고 런던을 지나던 중 요정이 찾아와 속삭였다고 합니다. 며칠 후 그는 바로 상표 등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롤렉스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목시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그는 이러한 문제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고 하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1910년 손목시계 역사상 처음으로 비엔의 공식 시계평가센터가 수여하는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전밀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4년 후 항해용 시계에만 크로노미터 인증을 수여하던 영국의 큐 천문대로부터 손목시계 최초 A등급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1914년 7월 28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은 롤렉스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시 모든 군인은 회중시계를 사용했었는데 한번 시계를 확인할 때마다 장갑을 벗거나 코트의 단추를 푸는 등 매우 번거롭고 불편했고 시간이 꽤 걸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전쟁터 안에서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군인들에게 손목시계를 보급해줬는데 정확성까지 좋은 손목시계는 바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인식이 매우 좋게 개선되어 회사는 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런던에서는 독일인들을 싫어하게 되고 세금도 33% 이상 올라버려 더 이상 런던에 있기 힘들어집니다. 1919년 결국 본사를 제네바로 옮기고 회사 이름을 몬테레스 롤렉스 SA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쯤부터 롤렉스 상징인 왕관 로고를 다이얼에 새기게 됩니다. 7년 후 시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새로운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1926년 롤렉스 오이스터,
세계 최초 방수가 되는 시계로 무브먼트를 보호하고 단단한 케이스를 만들어 완전 방수가 됩니다. 1927년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건너는 최초의 여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한스는 그녀에게 연락해 해협을 건널 때 그녀의 손목에 롤렉스 오이스터를 착용시켰죠. 메르세데스 글리츠 10시간 동안 약 4분의 5를 가로질러 그녀는 거의 얼어 죽을 뻔해 끌어냈지만 롤렉스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이는 11월 24일 런던 데일리 신문 표지에 실렸고 그녀와 함께 롤렉스가 실렸습니다. 이후 롤렉스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영국 최고의 여배우 에블린 레이의 손목에 오이스터를 착용시키고 수조에 롤렉스를 착용시킨 손목을 어항에 넣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죠. 마케팅의 중요성을 아는 그는 여러 스포츠인의 손목에 롤렉스를 착용시키고 여러 광고로 홍보를 하여 성공을 거두었죠. 메르세데스 글리츠는 최초의 롤렉스 홍보대사였고 그녀의 뒤를 이어 정말 많은 운동선수, 탐험가, 예술가들이 롤렉스를 홍보하였죠. 콩 캠벨경이 자동차를 타고 최고 속도를 갱신했을 때 롤렉스를 차고 있었죠. 그는 1924년부터 1935년 속도 갱신을 9번이나 갱신했었죠. 1931년 크리스마스 롤렉스 한니스, 1943년 2차 세계대전 롤렉스 크리스마스 잡지 광고, 1953년 영국 원정대의 최초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탐험팀에도 롤렉스를 착용시키고 1953년 수심에 넣어버리기까지 하죠. 1931년 새로운 모델을 선보입니다. 롤렉스 오이스터 퍼피추얼. 롤렉스 최초의 오토매틱 와이딩 시계로 기술적 혁신이라 여겨지고 지금의 오토매틱 뿌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기술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충분했고 놀라운 시계학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시계를 풀고 와이딩한 후 크라운을 다시 돌려야 해서 수동으로 와이딩하기에는 번거롭고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태엽을 감을 수 있는 시계를 발명한 것은 시계 업계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시계학자들이 자동 와이딩 되는 시계를 완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죠. 1923년 7월 7일 영국에서 자동 와이딩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신청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스위스 회사 포티스와 협력해 시계를 만들었고 1926년 스위스 바젤 무역 박람회에서 포티스는 존 하우드의 셀프 와이딩 시계를 선보였는데 이 시계는 생산에 들어가 1892년 출시가 되었습니다. 약 25,000개의 시계를 만들었지만 1929년 10월 14일 세계 경제 위기로 사업을 접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롤렉스를 잘 유지하고 있었고 자동 와이딩 시계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롤렉스는 이를 최초로 완성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내놓습니다. 1945년 40주년을 맞아 데이저스트를 선보입니다. 다이얼의 날짜 표기 기능을 추가한 모델로 다이얼 3시 방향에 날짜 표기 기능을 해놨고 기본적으로 오이스터의 방수 기능과 퍼페추얼의 셀프 와이딩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스 비스토르프는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플로렌스가 1944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63세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롤렉스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전하고 1953년 가장 충격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심해 100m까지 도달하고 오작이 없었으며 최초의 심해 잠수 방수 손목시계입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철학을 롤렉스에 남기고 그는 1960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스는 기계수 유령이라 불렸으며 변함없는 탁월함을 상징합니다. 그는 사업가였으며 자선활동가 정신을 가진 이타주의였습니다.